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경인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이슈부터 교통 이슈까지 우리 지역을 들썩이게 했던 경제 이슈를 돌아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먼저 어떤 이슈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올해 우리 지역 경제 이슈를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규제에 따라 울고 웃고입니다. 뭔지 알 것 같은데 이거 부동산 규제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 정부 규제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들썩거렸는데요. 6.17 대책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인천과 경기 지역 대부분이 이때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인천 부평과 계양, 부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당시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규제를 피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기도 김포인데요. 규제를 비껴갔다는 사실이 당시 김포 부동산 시장에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김포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숫자로도 확인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6.17 대책 이후 김포는 전국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가장 큰 지역이 됐는데요. 당시 분위기 어땠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보시죠. 정부의 6.17 대책 이후 김포 부동산 시장에 쏟아진 관심은 거래량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집값도 상승세를 타면서 신축 아파트값은 분양가에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매매가 같은 경우는요, 올 상반기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는 20에서 30% 정도 올랐고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부동산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으로 부각됐습니다. 김포는 지금 제가 느끼는 바로는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랬던 상황이 이제 반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당시 정부가 또 한 차례 규제책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김포가 그 조정 지역에 포함이 됐죠?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할 두 번째 키워드이기도 한데요. 금포된 김포입니다. 김포가 금포가 됐다는 것, 그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네, 올해 부동산 이슈로 파란만장했던 김포를 두고 빗댄 말인데요. 실제로 국토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부터 석 달 동안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네. 국토부가 김포 집값을 잡겠다면서 지난 11월 김포를 조정지역에 포함시킨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도 일정 부분 관망세로 돌아섰는데요. 네. 10월 2천 건을 웃돌던 거래량이 11월 규제 후 900여 건으로 줄어든 걸 보면 확실히 발표 직후에 거래량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김포 집값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같은 김포 안에서도 지역별로 호재가 남았다라는 예측도 있고요. 가격 하락폭 역시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여파는 김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포가 그랬던 것처럼 상승 효과를 본 곳도 있었죠? 네, 김포와 달리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 파주 집값은 11월 이후 1%가 넘게 오르면서 이를 두고 풍선 효과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결국 파주도 최근에는 조정 지역에 포함이 됐죠. 그러면 과연 잇따른 규제책이 집값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었냐를 보면 김포의 경우 조정 지역에 포함이 됐지만 집값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앞서 규제 지역이 됐던 수도권 다른 지역들, 뭐 인천이나 다른 지역들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6.17 대책 이후 조정 지역으로 묶였던 인천 부평구를 한번 보면요. 규제 이후에 거래량이 뚝 끊겼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규제 이후 첫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큰데요. 그동안 인천 내에서 부평이 저평가를 받았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었고 또 부평 아파트 3분의 2 정도가 노후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인근 지역에 키를 맞춰가면서 당분간 주목도는 커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로 꼽히는 내용인데요. 올해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교통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건 마지막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GTX의 사활건 지자체입니다. 그래요. 네. GTX-D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편의상 GTX-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GTX-D는 지난해 10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광역교통 2030 비전 선포식에서 등장을 한 개념입니다. 당시 대광이가 GTX-D라는 정확한 이름을 언급을 하거나 노선을 언급하지도 않았는데도 워낙 기대가 크다 보니 순식간에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자체 간 갈등이나 신경전도 뜨거웠는데요. 유치 경쟁 과정에서 손을 잡은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난 9월 경기도에서는 김포시와 부천시, 하남시와 경기도가 모여서 공동 건의문을 작성을 합니다. 3개 지역을 지나는 GTX-D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켜달라는 요구를 국토부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노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자체들이 자체 용역까지 했다고요? 네, 먼저 경기도 세 지자체는 자체 용역을 통해서 김포에서 검단, 계양, 부천, 그리고 서울 남부를 거쳐서 하남에 이르는 총 68.1km를 최종 노선으로 도출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약 5조 9천억 원이 소요될 걸로 추산을 했고요. 흔히 말하는 경제적 타당성, 그러니까 BC값은 보통 1일 기준으로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1.02가 나왔습니다. 이런가 하면 인천시는 용역을 통해서 영종 청라 노선과 김포 검단 노선을 함께 추진하는 이른바 Y자 노선안을 내놨습니다. 통합 노선이 각각의 노선보다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인데 현실성을 두고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Y자 형태의 노선은 BC값이 1.03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용역에서 김포 검단 독자 노선이 BC값이 1.0이었고요. 이 두 노선을 비교했을 때 경제성 측면에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데도 사업비는 단독 노선이 5조 원으로 예측이 된 반면 Y자형은 10조 원 넘게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 정부 사업인데 지자체들이 이렇게 너도나도 발벗고 나서는 걸 보면 지역민들의 기대 때문인 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는 GTX-D를 두고 시민 서명운동까지 벌였는데요. 서명운동에 들어간 지 2달여 만에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모을 정도로 관심이 컸습니다. 뜨거운 관심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국토부가 김포를 규제 지역에 포함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당시에 엉뚱한 부분이 화제가 됐습니다.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GTX-D를 김포 지역의 호재로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국토부가 GTX 노선을 염두에 두고 한 말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결국 국토부가 몇 시간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그리고 다시 일부 내용을 번복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GTX-D 노선은 내년 그러니까 2021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느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지요. 네, 올 한해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경제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올 한해 경기 북부 지역 소식 돌아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과 부동산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지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경기 북부는 사실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 지역인데 특히 철도는 1호선 외에는 없죠. 올해 지역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7호선 이야기인데요. 이 7호선을 타고 양주를 넘어서 이제는 포천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일단 7호선 양주 연장 노선은 지난 11월 국토부가 사업 계획을 최종 확정 승인했는데요. 관련된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7호선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사업이 논의된 지 10여 년 만입니다. 총 사업비는 7,500억여 원. 7호선 도봉산역에서 장암역과 탑성역을 거쳐 양주시 고읍지구까지 총 15.1km 구간을 단선 전철로 연결합니다. 전 구간을 3개 공구로 나누어 건설하는데 탑성역에서 양주 시계를 잇는 이 공구는 지난해 말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나머지 구간 공사를 맡을 시공사를 선정해 올해 말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전 구간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5년 말. 앞으로 5년 뒤엔 7호선을 타고 양주까지 가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노원구까지 도로교통수단보다 한 30분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의정부나 양주는 서울을 오가려면 1호선 이외에는 철도 수단이 없었는데 이제 7호선이 생긴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반길 것 같은데요. 부동산에서 7호선 효과가 나타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교통 환경이 좋아지면 부동산에 영향이 있겠죠. 실제로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의정부 지역의 경우 7호선 탑성역이 들어서는 주변의 아파트 값이 올 한해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물론 서울 지역 집값이 뛴 것에 비해서는 큰 상승폭은 아니지만 이 지역이 큰 상승 요인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승세였습니다.
일단 국토부가 7호선을 타고 양주까지 가는 계획을 이제 승인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7호선이 포천까지 네, 가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양주를 넘어서 이제는 포천까지 갈 수 있게 됐는데요. 7호선 포천 연장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이맘때였는데요. 포천 시민 3만여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이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해달라,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시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2028년 7호선 양주 포천 구간 개통을 목표로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포천 시민들이 7호선 때문에 최근에 분개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7호선 종착역인 양주 옥정에서 포천을 연결하는 방식에 문제가 된 건데요. 관련된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셔틀론이 결성한대! 예비 타당성 면제로 어렵게 확정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논란이 시작된 건 운행 방식 때문입니다. 당초 7호선이 포천까지 연결되면 모두 8량의 열차가 서울에서 환승 없이 포천까지 운행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경제성을 이유로 양주 옥정에서 포천까지는 차량을 4량으로 축소하고 환승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옥정에서 포천까지 열차를 셔틀 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을 안 하죠. 하나만 하죠. 지금 예타면적으로 예산이 1조 1,000억이 확정된 건데 1조 1,700억 확정된 건데 4량을 가지고 옥정까지 와서 포천까지 4량만 셔틀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이용을 누가 합니까? 하나만 하죠.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경기도가 마련한 공청회도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코로나19로 공청회장 입장이 제한되자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진입을 시도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자, 들어가자고요, 우리도! 들어갑시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기도는 7호선 운행사인 서울교통공사가 경제성을 이유로 옥정 포천 구간에 차량 4량 운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도 이용자는 차량 2량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환승도 2분 내에 할 수 있어 불편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환승하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는 게 길잖아요. 근데 이건 딱 오는 거 가는 것만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차를 옆에다 대는 거예요. 옆에다 대가지고 바로 2분 내에 이렇게 환승할 수 있게끔 오는 차 가는 차를 딱 시력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보죠. 네. 올해 전국에 정말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지역은 어땠습니까? 네, 경기 북부 지역은 좀 상대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이 동두천이나 연천 같은 접경 지역은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인데요. 경기 북부 10개 시군 중에 5군데만 규제 지역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양주에서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주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60% 대출이 나온다고 해서 포천에 집이 7,000짜리가 하나 있고 그리고 8,500짜리가 하나 있는 상황에서 분양을 받은 거예요. 차차 이거를 다 팔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여기로 오려고 했는데 50% 하고 나머지 돈은 자기가 이제 전부 다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다주택자분들은 내가 집을 팔고 와야 되는데 경기 남부 집을 팔고 여기로 온다? 서울 집을 팔고 여기로 온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앞으로 여기는 다시 미분양의 늪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양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왔는데요. 부동산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 이런 불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양주를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양주시 일부 면 지역에 한해서만 규제 지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 경기 북부 지역 교통과 부동산에 대해서 이지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헬로티비 경위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